6.13 지방선거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 관련한 대형 이슈들에 가려서 관심이 예전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KBS가 지방선거 몇몇 격전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경희대 노동일 교수와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보름 남았습니다. 서울시장 야권 후보 김문수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단일화는 쉽지 않아지는 것 같은데요. 네, 현재로서는 이미 인쇄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죠? 네. 투표용지가. 그러니까 쉬운 상황은 아닌데 막판까지 단일화 가능성은 남아 있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본인 단일화 얘기를 하니까 마치 본인이 사퇴하는 것처럼 얘기가 되어가지고 네. 단일화가 이제 또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치에서는 역시 늘 얘기하는 것처럼 생물이라고 하고 있고 마지막 순간까지 과연 정말 이해관계를, 이해타산을 따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지켜봐야 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두 야권 서울시장 후보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네. 단일화한다면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안철수 후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맞장구를 쳐줘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제가 들어가려고 그런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직접 김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저는 유권자들이 판단해 주실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김 후보께서는 확장성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박원순 후보의 이야기도 입장도 들어볼까요? 저는 인위적인 어떤 이 개편이나 상황은 결국은 국민들, 특히 시민들이, 우리 서울 시민들이 저는 판단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문수 후보보다 안철수 후보가 더 초조할 거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대로 가면 결국 보수표가 좀 나눠질 것이고 결국 두 사람 모두 이제 2등 혹은 3등 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단정할 수 없다는 전제를 드립니다. 네, 네. 그러나 만약에 이제 누가 2등 하든 3등 하든 김문수 후보로서는 결국 잃을 만한 건 없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2등 하지 못하고 3등 했다거나 아니면 1등과 큰 격차로 2등 했다거나 하게 되면 사실은 안철수 후보는 굉장히 큰 잃을 게 많은 거죠. 안철수 후보는 지금 서울시장에 출마했지만 결국 그 관심, 초점은 다음 대선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무리해서 합당을 하고 많은 세력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당을 한 것은 결국 현재 보수 진영에 마땅한 대선 주자가 없다. 그래서 다음 때 결국 보수 대표전에 나설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리고 또 지방선거 이후에 총선 전까지도 총선 때까지 어떤 정계 개편이 또 한 번 있을 거로 예상을 한다면 그때 보수 대 대표전에 나설 생각인데 이번에 뭔가 좀 표의 확장성이라든지 또 득표력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2등을 하거나 3등을 하거나 이렇게 또 의미 없는 투표를 하게 되면 네. 상당히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때 교수님 나와서 말씀하셨지만 단일화가 되려면 결국은 두 사람이 합쳐서 이길 가능성이 있어야 단일화가 된다. 지금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쉽지 않아 보이지만 네. 단일화 한다면 두 사람 다 2등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여져야 되거든요. 네. 이제 1등까지는 어려워도 물론 2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지금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네. 안철수 후보가 2등 나오는 데도 있고 김문수 후보가 가끔 또 2등 나오는 데 있기 때문에 서로 여론조사 등을 해서 단일화 한다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생각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단일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한 사람이 너무 처져버리면 그야말로 3등 주자가 포기하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네.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서로 2등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내가 2등 새로 후보가 되면 1등과 해볼 만하다. 네. 이런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조금 혼조세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네. 네. 그런가 하면 안철수 후보는 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국정원 댓글 공격보다는 드루킹 댓글 공격의 영향이 훨씬 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7년간 정치에 오면서 국정원 댓글로부터도 공격받고 드루킹 댓글로부터도 공격받았는데 그 범위나 그 영향이 드루킹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컸습니다. 제가 성추행을 했습니까? 돈을 받아 먹었습니까? 어디 막말을 했습니까? 저는 V3 개발해서 무료로 배포하고 1,500억 기부하고 예전에 나왔던 무릎팍도사에서의 안철수 그대로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대로는 아니고 상당히 정치인화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질문도 능수능란하게 답변하고요. 정치인 좀 행동을 하는데 아마도 이제 보도에 하면 그런 것 같죠. 이제 그 안철수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지지율이 확 떨어지기 시작한 계기가 이제 그 MB 아바타라는 네. 그런 것이 이제 그 드루킹 측의 댓글에 인터넷 댓글이 달리면서 그게 이제 회자되면서 그게 이제 그 지지자 상승세 꺾였다. 뭐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그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중 하나죠. 경남 지역 저희 KBS가 여론조사했는데요. 네,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네, 후보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50.6%,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가 25.2%, 바른미래당 김유근 후보가 2.5%로 예측이 됐는데 보면 지난 5월 13일 저희가 한 보름 전쯤에 한 여론조사에 비하면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네. 이게 아무래도 뭐 절대적으로 정당 지지도를 반영한 거겠죠. 정당 지지도가 이제 민주당이 정당 50%, 지지도가 큰 영향을 미쳤다. 예, 50%가 상회하는 그런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이 뭐 10% 후반, 20% 초반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워낙 그런 걸 이제 뭐 반영한다고 보고요. 김경수 후보는 말 그대로 뭐 본인의 말도 그렇고 뭐 안팎의 평가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얘기하고 있고 그 대통령 지지를 그대로 얹혀가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김경수 후보 본인이 얘기했죠. 드루킹 사건이 자꾸 회자되니까 본인이 김경수 하니까 오히려 인지도를 높여준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아마도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검법이 통과 오늘 이제 겨우 이제 공포될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네. 아직 본격적인 수사가 안 돼 있으니까 뭔가 불법적인 사실이 나온 건 없으니까 뭐 부정적인 영향이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그렇습니다. 네. 다음 인천 지역 여론조사 결과 KBS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박남춘 후보가 47.7%, 자유한국당의 유정복 현 시장이죠. 유정복 후보가 18.4%, 문병호 후보가 3.5%, 정의당의 김응호 후보가 3.1%로 예측됐습니다. 저희 보름 전에 비하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거의 비슷해요. 예. 이제 특이한 것은 이제 뭐 있습니다만 유정복 현 시장의 어떤 직무 평가도 네. 이거 잘했다. 그 볼까요? 예, 네. 잘했다는 게 뭐 50%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 지지도에는 반영이 되지 그러니까 않고 말입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참 특이한 경우죠. 네. 저도 어제 KBS 토론 지켜봤습니다만 민주당 후보와 이제 자유한국당 후보 역시 막상막하 두 사람 양강이더라고요. 네. 특히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역시 이것도 정당 지지도가 그대로 반영된 뭐 그런 차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인천시장 선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시장 지지율, 현 시장 또 프리미엄이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 시장의 어떤 직무 평가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 투표율이 다가오면서 좀 변화될 가능성은 있지 않는가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이번 조사는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경남과 인천의 만 19세 이상 남녀 각각 8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5일과 26일에 유무선 전화 조사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지역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주 지역 살펴볼 텐데요. 네. KBS 제주방송 총국이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발표한 제주도지사 선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무소속의 원희룡 후보가 43.2%, 네. 그리고 문대림 후보가 34.6%를 기록했네요. 네. 이것도 좀 또 분석을 자유한국당의 김바운 후보가 3.4%. 네. 네. 이 원희룡 후보는 저렇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당 지지율도 역시 뭐 제주도에서는 민주당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역시 탈당한 것이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온 것이 네. 만약에 이제 그 뭐 원희룡 후보가 탈당을 하지 않았다면 3번 달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바른미래당 후보로서. 네. 그런데 그렇게 나왔다면 아마도 그야말로 정당 지도가 그냥 반영되어서 네. 상당히 고전하는
또 지지율이 나왔을 터인데 그 말씀은 탈당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이런 결과가 어려웠다고 어려웠다고 예,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정당을 그대로 달고 나왔다면 네. 뭐 상당히 고전하는 그런 모양새일 텐데 지금 탈당해서 무소속 나온 것이 상당히 좀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네. 또 제주도는 워낙에 무소속 바람이 강한 데 그동안에 아니겠습니까? 네. 계속해서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 후보가 지사직 일찍 사퇴하고 탈당한 것이 저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결과는 지켜봐야 되는 거겠죠. 근데 특이한 게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정당 지지율이 반영이 됐는데 네. 제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인천에서는 유정복 후보가 민주당 열풍에 좀 고전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정당 지지도가 낮은 것이 네. 본인에 대한 호감도를 깎아먹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죠. 인천에서는 네.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고 제주도지사에는 물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원희룡 후보가 과거 바른미래당에 있었다는 걸 모르진 않지만 네. 일단 즉각적으로 나오는 것은 3번 기호가 아니고 바로 무소속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만약 그 유정복 후보가 무소속으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왔다면 좀 지금과는 좀 다른 결과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렇게 정당 지지도가 반영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지금 제주도는 민주당 지지율이 또 유독 높아요. 민주당 지지율이 61%나 그렇다는 되는데 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후보가 무소속의 원희룡 후보가 선전하는 이유는 인천도 유정복 후보 역시 원희룡 후보처럼 그 인물에 대한 평가는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잘했다는 네네. 평가는 많았단 말이에요. 네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은 역시 인물 평가보다는 2번이라는 정당 평가가 먼저 앞서는 네.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현재로서.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탈당한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그렇죠. 미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분석하시는군요. 네네. 네. 네. 이번 조사는 KBS 제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의뢰에서 만 19세 이상 제주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실시됐습니다. 면접원에 의한 전화 면접조사 유선전화 RDD 방식으로 실시됐고요. 응답률은 16.9%,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 재보선 관련해서도 우리 이번에 지방선거지만 국회의원을 또 12명이나 새로 뽑아야 합니다. 네. 12곳에 이제 후보 등록 마쳤기 때문에 대진표도 다 나왔고 그 중에 서울, 성파, 을을 좀 보겠습니다. 단연 관심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시도지사 후보들보다도 어쩌면 더 관심을 보이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최재성 후보,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에서는 MBC 아나운서였던 배현진 후보,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에서 논란 끝에 이제 박종진 후보, 네. 역시 종편의 앵커 출신. 이렇게 3파전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판세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여러 얘기는 나오지만 결국 여기도 역시 정당 지지율,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재성 후보는 본인 스스로 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저희 자막도 또 저렇게 뽑아놓으니까 또 그럴듯하네요. 네. 친홍, 매연, 네. 친유입니다고. 네, 최재성 후보는 본인 스스로 친문 핵심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지난 총선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기 위해서 출마하지 않았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까지 얹혀가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민주당 최재성 후보가 유리한 그런 상황이고요. 더더구나 이제 이른바 보수표가 좀 배현진 후보, 박정준 후보 나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두 후보는 인지도는 상당히 높지만 네. 그래도 역시 표에서는 좀 고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며칠 전에 기사 보니까 배현진 후보가 재산 등록했는데 물론 아직 미혼이고 또 굉장히 젊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3,391만 원의 채무가 이렇게 있다. 1억 네. 8천만 원. 이게 또 논란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 아유 검소하다. 또 어떤 분들은 아나운서를 오래 했는데 왜 저축을 한 푼도 못했냐.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논란이라기보다는 이제 네. 본인의 이미지라든지 또 외모라든지 이런 걸 볼 때 뭔가 좀 화려한 부잣집 출신 아니겠느냐, 네. 막 금수저 아니겠느냐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눈길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미지라든지 또 소문도 여러 가지가 돌아 있었는데 그런 것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물론 금수저면 어떻고 흑수저면 어떻고 그렇습니까? 라지만 역시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미지와는 많이 다르다. 이런 차원에서 조금 눈길을 끄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홍준표 대표의 언행이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네. 지난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쇼라고 평가했다가 2시간 만에 자신의 말을 번복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7일 홍준표 대표는 2차 남북회담에 대해서 쇼라는 표현을 합니다. 어제 갑자기 문 대통령이 또 쇼를 시작하는 바람에
30년 이상 내려온 북핵 문제를 한바탕 쇼로 정리하려고 하는 것은 오로지 지방선거용일 뿐입니다. 그런데 2시간 뒤에 당사에서는 다른 말을 합니다. 한반도 문제를 평화롭게 풀기 위해 남북의 정상이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눈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2차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누가 그랬죠? 어제 이제 기자 인터뷰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내가 어제 말한 일이 없습니다. 2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이 달라진 걸까요? 북핵 문제가 트럼프하고 사이에서 잘 해결되면 자기가 역할을 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쇼하려고 해요. 김정은이가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살려주기 위해서 토요일날 깜짝 만나준 겁니다. 이에 대한 여당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새 버릇을 남 주지 못하고 네거티브와 색깔론을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절진한 색깔론과 저급한 네거티브는 국민의 따가운 회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홍 대표의 주장을 정리해보자면 남북 정상회담은 쇼고 특히 2차 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을 도와주기 위해 만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까요? 저 인터뷰에서 저도 깜짝 놀라서 쇼라고 한 게 분명한데 쇼라고 한 적이 없다. 이건 아마도 이제 뭐 어제 한 적이 없다. 어제 방점이 찍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홍준표 대표 저희 또 일부 보수층에서 신중해야 한다. 이런 건 뭐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쇼라고 한마디로 평가자라 하거나 하는 것은 지금 국민들이 이런 상황에서 납득하지 않는 그런 언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지금 지방선거 국면도 전혀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저런 그야말로 지금 남북 미간의 소용돌이치는 매일매일 깜짝 놀란 뉴스가 나오는 뭐 그런 상황 때문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그런 것이 결국 겉으로만 보이는 것이고 한반도의 어떤 근본적인 질서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야당도 적절하게 대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결국은 뭐 이 문제, 이 국면에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지 한마디로 평가하거나 하게 되면 네. 결국 그것은 국민들이 받기 어려운 뭐 그런 언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경기도지사를 못 다뤄봤는데 오늘 마침 KBS가 저녁 10시부터 KBS 초청 경기지사 토론회가 있으니까 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밤 10시부터 KBS 1TV 토론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희대 노동일 교수의 설명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